도로를 투자하면 잊고 지낼 수 있어요. 왜? 재산세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취등록세만 내면 매도할 때까지 내 돈 1원도 안 나와요. 보유만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사서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내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이제 뭐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처음에 탁 막히는 게 내가 목돈이 없다, 네. 큰 돈이 없어서 이제 좀 경매도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소액 투자로서 성공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소액 투자로 부동산 접근이 가능할까?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네. 가장 저렴하게 낙찰받았었던 게 50만 원이고요. 50만 원 투자해서 두 번째가 이제 70 몇만 원이고 또 100만 원대 투자했었던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 돈? 소액이네요. 네, 그래서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라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음. 지금부터 경매, 공매 물건들 검색해 보세요. 물론 모든 물건들이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내 상황에 맞는 어떤 금액으로 충분히 물건들을 골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투자를 하는 그런 대상, 네. 그러니까 물건들이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네. 어떤 게 좀 가장 접근하기가 쉬울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 투자도 열심히 하고요. 또 뭐 뭐 이렇게 뭐 답 그런 것들도 뭐 크게 상관없고 또 대지라든지 예, 그런 것들도 상관없습니다. 또 몇백만 원을 통해서 네. 주택도 투자할 수 있는 주택도, 게 지분 경매 공매의 매력입니다. 네. 그런 도로나 뭐 전이나 주택 중에서 네. 가장 까다로운 거는 게 있을까요? 네. 까다로운 거는 네.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까다롭다 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빨리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냐의 차이지. 내가 하나만 해보면 이게 지목이라든지 뭐 주택이나 토지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할 줄 알게 돼요. 왜?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똑같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게 전이냐 답이냐 임야냐 도로냐 대지냐 주택이냐만 다를 뿐이에요. 해결하는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네. 그 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좀 하나의 또 경험 하나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은 지금 제가 가장 우선은 현재 상태에서 네네. 수익을 높게 낸 물건이 하나 있는데 저는 도로 투자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갭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네. 단기 투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첫 투자를 시작하면서 바로 아파트를 임대 등록을 해버렸거든요. 그건 뭐예요? 최소 4년, 5년 이내에는 팔지 않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항상 접근을 했어요. 저는 주식도 하지만은 주식도 항상 장기 투자 관점으로 네. 투자를 하고 종목을 고르고요. 또 토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래 기다리면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투자를 하지만 빠르게 수익을 낸다는 거는 우선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양도세가. 그렇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매도 시에 55%, 나 1년 이후 2년 이내에는 44%예요. 맞아요. 주택은 77%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토지였었는데 물건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임야인데 현황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네. 그 도로가 뭐 소방도로도 아니고 정말 막 언덕에 있는 오래된 이런 주택들 사이에 있는 일부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근처를 한번 보기 위해서 네. 로드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주변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네. 그 엄청난 땅덩어리 그치. 안에서 네. 로드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면 소방도로도 없는 곳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주민 안전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는 개발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언젠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지만은
여기가 먼저 개발이 될까? 이제 도로 투자할 때 여기가 먼저 개발될까?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까? 예, 그거를 약간 좀 기준으로도 삼아야. 그런 관점으로. 예, 보통은 다 25년, 30년 이상 된 낙후된 곳들에 음. 투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그만큼 했었죠. 장기적으로 보고 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단타로 해가지고 음. 막 요행을 바라거나 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사하구에 있는 토지였었거든요. 네네네. 사하구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원래 재개발이 진행되려고 하다가 그거는 해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곳곳에 소방도로부터 먼저 깔려고 하는 아.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네. 제 땅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아. 해서 그래서 이것도 구청에서. 네. 그래서 100만 원에 낙찰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92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음. 그럼 9.2배 정도의 음. 수익을 얻은 거죠. 아. 물론 도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짜리인데 저랑 정말 친한 형 동생분들과 네. 수강생분들 아니에요. 네. 형 동생분들과 이제 20만 원씩 해가지고 나눠서 5명이 들어갔어요. 네. 왜냐면 이제 그분들하고는 서울, 인천, 경기 또 부산 그런 지역에 여러 개를 투자해놨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그야말로 이렇게 단기 수익보다는 좀 네. 묻어놓자. 네, 묻어놓는데 어디가 먼저 개발될지 모르니까 씨를 여러 군데 뿌리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질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부동산 투자하고 임장 다니는 거를 주변 분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그분들은 실력이 부족해. 또 시간이 없어. 아, 근용아, 너 혹시 경매나 공매로 어떤 투자를 할 때 나도 좀 껴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쵸, 그렇게 친한 있을 것 지인분들 같아요. 예. 중에서. 그분들하고 함께 여기저기 많이 씨를 뿌려놨었던 게 계속 수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도로가 또 빨리 개발돼서 이제 그 된 건데 혹시 재개발이 됐다면 네. 그런 도로에 내가 투자해 놓은 것들은 뭐 입주권을 받는다거나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청산 이제 대상인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은 뭐 세네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서울 기준으로 도로를 9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이 나와요. 그 기준이 있구나. 네, 그래도 네. 20평이 넘는 크기다 보니까 좀 쉽지 않죠. 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90제곱미터가 안 돼.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결이 되냐? 90제곱미터가 안 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재개발은 굉장히 구역이 그쵸. 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90제곱미터 안 되는 사람을 찾아서 그건 조합에 가면 알려주거든요. 그분한테 내 거 사면 입주권 나오는데 내 거 사실래요? 협의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선생님이 뭐 60제곱미터 가지고 있고 나 30제곱미터 가지고 있어. 떨어져 있어도. 네. 근데 그 구역 안에만 구역 있으면 안에 돼요. 있으면. 네. 네. 그러면 나는 입주권 받고 싶어. 그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좀 파실 마음 없으시면 하면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금 청산인데 경매나 공매로 싸게 받았다. 그러면 현금 청산이 되더라도 수익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방법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정말 다양한 그 투자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스몰머니 투자를 할 때 장점도 많지만 네.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가 클수록 수익은 더 커지는 건 당연해요. 네. 그리고 또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은 어쨌든 협상 기술도 또 필요하고 그쵸, 또 이 특수 물건이라는 그 심리적 장벽을 깨야 내가 특수 물건에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만 특수 물건이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네. 해보면 그런 또, 편견 선입견을 깨트리는 게 중요하고 도로 투자의 장점은 수익은 커요. 일반 이렇게 빨리 매도하는 거 그런 것보다 수익은 훨씬 크지만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오래 걸릴 수 있는 이 시간 그런 것들 인지하고 그럼 소액으로 아니면 뭐 주변 지인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하고 여러 군데에 뿌려놓는다고 하면은 하나만 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쵸. 나머지 땅은 공짜로 사게 된거나 다름이 없는 경우가 또 생겨요. 네, 그런 식으로 장단점을 바로 잘 파악해서 네.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그 뭐 단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물건을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할
할 것 같은데 네. 뭐 좀 물론 다 가서 이제 하면 좋겠지만 아까 네. 이제 로드뷰도 얘기하셨지만 네. 조금 더 뭐 손품을 이용해서 네. 좀 물건들을 고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음. 이제 뭐 도로 대지가 있고 음. 전답, 과수원, 뭐 임야가 있잖아요. 음. 도로나 대지의 어떤 물건들이 경매나 공매에 나오면 전 임장을 가요. 아. 그래서 이쪽 지역이 얼마나 낙후돼 있고 음. 또 개발이 한 어느 정도에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부동산에 이제 들어가서 사장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쪽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직접 느껴봅니다. 근데 전답, 과수원, 임야는 안 가요. 왜냐? 가봤자 풀만 있고요. 가봤자 나무만 있고 아. 길 잃을 수도 있고 산에 잘못 올라갔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벌에 쏠 수도 예, 있고 벌에 쏠 수도 네. 있고 지금은 로드뷰와 위성 지도가 워낙 잘 되어 있고요. 또 감정평가사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면 현장을 다 최소 몇 장 이상은 사진을 찍어요. 그것만 보고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 없는 곳들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입찰가가 네. 얼마를 써야 낙찰 가능한가? 그게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대부분의 초보분들은 최저 입찰 가격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얼마를 올렸을까 하면서 계속 배차를 하는 거예요. 고수들은 최저 입찰가 신경도 안 써요. 이해되시죠?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아파트를 예를 들어 아파트가 뭐 시세가 1억이야. 그 1억에 팔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이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서 1억에 팔았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고 싶은지 그걸 정해야 돼요. 나 순수익 500만 원만 얻고 싶어 하면은 역산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낙찰 받았으니까 500만 원 빼면은 9,500만 원 거기서 취등록세라든지 명도 비용 빼고 그러면 500만 원 빼면 이제 9천만 원 거기에 세금 뭐 단기 할 때 만약에 77%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역산해서 들어가면 얼마 써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수익 그거를 정하고 입찰가를 위에서부터 선정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정해야 되는구나. 제일 중요해요. 밑에서부터 하면 무조건 1등 1등의 영광이 들러리 서는 꼴밖에 안 됩니다. 하긴 내가 얼마를 얻고 싶은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네, 맞춰서 부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빼고 하면 이 정도 쓰면 되겠네. 한 8,700 정도 쓰면 되겠네.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밑에서 막 30명 들어왔는데 네. 막 28등, 29등 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상위권에서 놉니다. 근데 그게 내가 뭐 입찰을 못 받았다면 내 수익률만큼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 사람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더 적게 수익을 얻더라도 그렇죠. 갖고 가신 사람이 네, 있다는 아니면 거잖아요. 실수요자분이 갖고 갈 수도 있죠. 난 복비 정도만 빠져도 돼 하면서 이제 높게 써버리면은 그분이 가져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좀 노하우.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구도심 노후 주택가를 이제 장기 투자하는 거 아까 장기 투자도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노후 주택을 장기로 투자해서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좀 장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노후주택이라고 하면 거의 보통 빌라잖아요. 오래된 빌라. 그쵸, 왜냐하면 네. 단독주택은 가격도 높고.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을 보유한다고 하면 지금 주택 수도 굉장히 문제기도 하고 맞아요. 새로운 뭔가 투자를 할 때 항상 걸림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로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특히 서울 위주로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렇구나. 서울에는 정말 대규모로 이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습니다. 예, 마곡을 끝으로 더 이상의 대규모 개발은 어려워요. 아예 그린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풀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에 낙후돼 있던 곳들을 하나하나씩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곳을 개발을 할 만한 땅들을 내가 잘 골라가지고 싸게 사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놓고 잊고 지내는 거죠. 도로를 투자하면 잊고 지낼 수 있어요. 왜? 재산세가 없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취등록세만 내면 매도할 때까지 내 돈 1원도 안 나와요. 그렇구나.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구나.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단점은 대출이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저렴한 가격에 사서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내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하는 거죠.
뭔가 주식 투자도 하고 또 주택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금 투자도 뭐 한다고 하면 하고 그 내 포트폴리오에 도로도 하나 그냥 넣어 두시면은 비트코인 또 넣어 두는 분들이 계시듯이 도로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도로나 입찰하면 안 되고요. 그렇구나. 하긴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명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좀 누수라든지 수리도 해야 아니면 되고 또 2년에 한 번씩 뭐 또 나간다 그러면은 또 복비 주면서 또 수리도 해야 되고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게 여러 채다 정말 스트레스가 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도로 말고 그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세금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도세의 이슈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전답, 과수원, 뭐 임야라든지 뭐 대지 같은 거, 뭐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가 1년 이내에는 55%, 또 1년 이후 2년 안에는 44%, 2년이 지나야만 또 일반과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에는 추가로 10% 더 과세를 해요. 네, 그래서 원래 뭐 한 6%만 낸다고 하면은 10% 더 가산해가지고 16% 그런 좀 이슈가 있는데 수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저는 뭐 신경 안 씁니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20대 토지 지분 경매를 시작하라 이런 얘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액으로 이런 토지 경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뭐 토지 지분 경매, 뭐 주택 지분 경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주식도 하셔야 되고 재테크 또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회사가 우리를 책임져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독립을 제대로 된 어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준비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뭐 지분 경매 공매를 또 배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분 경매 공매를 하시다 보면 일반 경매 공매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걸 먼저 하니까 이런 단점들도 이런 장점들도 있고요. 또 요즘 한때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시끌시끌했잖아요. 우리가 경매를 또 통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 나간다고 하면 이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또 능력치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내 분야가 아니라고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꼭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원하는 성과를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